그 오늘은 두 번째 하루키 무라카미 그 두 번째 연기를 하겠습니다. 음, 비도 오고 그래서 기분이 좀 다운돼 갖고 그냥 오늘 넘어가려고 하다가 빨리 녹음하고 그 산보나 나가야겠다는 그 비가 좀 그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지런히 한 1시간 정도 레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제가 무슨 엄청난 그 운동 매니아라서 맨날 이렇게 산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3년쯤 전에 좀 큰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8개월 정도 있었고 중환자실에 2달인가 3달인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왼쪽 다리에 조금 장애를 입게 돼서 그 계단이 죄악입니다. 계단 올라갈 때 이제 끼우뚱끼우뚱 하면서 올라가고 쩔뚝쩔뚝 하면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굳어요 자꾸 왼쪽 다리가.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걷지 않으면 밤에 경련이 일어나서 그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운동이라는 게 뭐 뛰지는 못하고요. 그냥 열심히 걷는 운동만 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전 그걸 좀 즐기고 있었거든요. 이 보시는 그 헤드폰을 기본적으로 저는 그 무선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블루투스라는 그 규격이 이 무선 규격이 음질을 좋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로 재생되는 음악이 지금 뭐 애플 뮤직에서 아무리 뭐 그 24비트에 192, 192인가 196인가 하여간 그거로 무손실 음원을 애플 뮤직에서 제공을 해도 이거를 제대로 살려내질 못합니다. 지금 이걸 애플 뮤직에서 그 모든 음원을 이렇게 해주지도 않고요. 근데 그나마 그 제공해주는 이런 음원들을 제대로 들으려면 DAC하고 그 유선 헤드폰이 필요해요. 유선 헤드폰. 근데 이게 등치가 좀 있는 애로 해야 사실은 제대로 소리가 나고 최소한 그 손바닥 크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선 헤드폰 좀 쓸만한 거는 한 이런 얘기하면 재수없다 그럴 텐데 한 4, 500 하거든요. 들을 만한 유선 헤드폰은. 근데 이게 모양새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 붙이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도 있어야 되고 DAC도 있어야 되고 유선 헤드폰 뭐 이따시만한 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영 모양새가 그래서 아직은 그냥 이거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 오케스트라를 제대로 구현을 못 하고요. 그냥 뭐 락 뮤직이나 뭐 아니면 서양 고전 음악은 뭐 챔버 뮤직, 실내악 뭐 이런 거나 그냥 대충 듣고 다니면서도 사실은 충분히 즐겁게 산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산보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뭐 사업과 관련된 구상도 떠오르고 유튜브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막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유튜브 녹음하는 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빌어먹을 이 음악은 안 듣고 계속 내가 그 유튜브 방송한 거 이것만 돌아다니면서 계속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음악 들을 짬도 없이 산보하면서 이게 좀 즐거움이 많이 반감됐어요. 그래도 오늘도 그렇게 되겠죠. 이거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니까 요새 계속 뻘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성의 없어 보이죠. 방송하는 게 모르는 단어나 표현 나오면 이거 미리 체크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성실성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수업 준비를 안 합니다.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거. 강사 처음 할 때부터 쭉 그랬어요. 왜냐면 다시 반복하자면 안 그래도 그 수업을 듣는 혹은 방송을 듣는 사람과 저와 그 영어 실력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 차이 나요, 조금. 근데 그걸 제가 그 이 소위 말하는 예습 준비까지 하면은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접근성을 떨어뜨리거든요. 제가 수업하면서 그걸 몇 번 느낀 다음에 아, 내가 준비하면 안 되겠다. 애들이 나를 무슨 전지전능한 신처럼 보더라고 갑자기. 그래갖고 아, 이건 아닌데 나도 삑사리 많이 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 그다음부터 수업 준비를 안 했어요. 처음에 강사 시작하는 시절부터 그런 걸 몇 번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그러는 게 오히려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만 준비하고 그냥 처음으로 읽는 겁니다. 같이 둘이. 저희 지금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처음 보는 거예요. 하여간 이거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오늘도 좀 우울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한 것도 산보하면서 이것도 볼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들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닥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작업이죠. 사실 이게 어떻게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나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렇습니다. 봅시다. 처음으로 인터뷰어가 뭐라 그랬냐면 I've just read After the Quake, your newest story collection, and I found it interesting how freely you mix stories that were realistic in the style of your novel Norwegian Wood 하고 let's say with others that had more in common with the Wind-Up Bird Chronicle or Hard-Boiled Wonderland and the End of the World. 그러니까 당신은 참 리얼리스틱한 소설인 노르웨이전 우드나 아니면 굉장히 그 익스페리멘트라고 그런 그 현실을 기반하지 않은 정말 달나라로 가는 듯한 그런 상상을 력을 보여주는 The Wind Up Bird Chronicle이나 Hard-Boiled Wonderland and the End of the World나 이런 거를 정말 자연스럽게 막 믹스를 한다 왔다 갔다 하면서 Do you see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forms? 차이가 있느냐? 어떻게 보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연결을 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My style, what I think of as my style is very close to Hard-Boiled Wonderland. 그죠? 하루키 스스로도 하드보일드 원더랜드가 자기 스타일의 엑기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전범이다, 프로토타입이다. I don't like the realistic style myself. 나 별로 안 좋아한다. 노르웨이전 우드 같은 거 나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I prefer a more surrealistic style. 초현실적인. But with Norwegian Wood, I made up my mind to write a 100% realistic novel. I needed that experience. 한 번쯤은 100% 리얼리즘 소설 한번 써보고 싶었다. 서리얼리스틱을 좋아하는데 리얼리스틱 노블 한번 써보고 싶었다. 난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했다. Did you think of that book as an exercise in style, or did you have a specific story to tell that was best told realistically? 스타일을 연습을 해본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스토리가 이거는 리얼리스틱하게 써야 된다고 느꼈던 거냐? I could have been a cult writer if I'd kept writing surrealistic novel. 컬트 라이터가 됐을 거다. 계속해서 surrealistic novel만 썼으면. But I wanted to break into the mainstream. 욕심이 있었네요. 주류 시장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었다. So I had to prove that I could write a realistic book. That's why I wrote that book. It was a bestseller in Japan and I expected that was 살짝 그 오만함이 느껴지세요? 나 맘만 먹으면
so realistic으로 끝까지 가서 컬트 라이터로 남을 수도 있고 맘만 먹으면 리얼리스틱 소설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도 있어. 내 맘 먹게 달렸어 이놈들아. 껄껄껄. 건방을 떨고 있네. 건방을 떨고 있어. The 인터뷰어가 So it is actually a strategic choice. 전략적 선택이네. 나 같으면 한번 쫑크를 줬을 텐데 그냥 뭐 이제 세계적 작가가 됐으니까 믿어주는 거죠 뭐. That's right. No reason it is very easy to read and easy to understand. Many people like that book. They might then be interested in my other work, so it helps a lot. 정말 전략적이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no reason it은 뭐다? 미끼였다는 거죠, 미끼. 나는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니들은 그걸 확 물었을 뿐이에요. 이거죠. 그리고부터 나한테 이제 코 껴서 이제 계속 내 독자가 된 거죠. So Japanese readers are like American readers. They want an easy story. 미국 애들하고 마찬가지 일본 애들도 좀 쉬운 스토리, 복잡하지 않은. My latest book, Kafka on the Shore, sold 300,000 stats. 아야, 보자. 300,000 stats, 30만 부. It's in 2 volumes here. You know, 이게 지금 그 카프카 온 더 쇼가 그 영어 번역본으로 한 권으로 나왔는데 그 일본 책으로는 그 2권으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판매량 자체가 곱하기 2겠죠. 한 권으로 나왔을 때보다. I was surprised that it sold that many. 그렇게 많이 팔 줄 몰랐다. 이건 리얼리스트한 소설도 아닌데. That's no ordinary thing. 좀 특이한 경우다. The story is very complicated and very hard to follow, but my style, my prose is very easy to read. 스토리는 복잡하나 내 글은 쉽다. It contains a sense of humor. It's dramatic and it's page turner. 그리고 쉽게 잘 넘어간다. 한마디로 자기 책 재밌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 There's a sort of magic balance between those 2 factors. Perhaps that's another reason for my success. 그러니까 realistic과 surrealistic을 잘 짬뽕을 해서 내가 그렇게 잘 성공하고 있다. 이 오빠 좀 자뻑 모드인데? 이때쯤 그럴만도 하죠. Still, it's incredible. 그래도 참 믿기 어려운 일이다. I write a novel every 3 or 4 years. 3, 4년에 하나씩 책을 쓰는데 and people are waiting for it. I once interviewed John Irving and he told me that reading a good book is a main line. Once they are addicted, they are always waiting. 존 어빙이라고 참 문장이 좋은 그 미국 현대 작가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Reading a good book is a main line. 메인 라인이 뭘까?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전히 불친절하죠. 좋은 책을 읽는다는 거는 메인 라인이다. Once they are addicted, they are always waiting. 기다린다. 메인 라인이 뭘까?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You want to turn your readers into junkies. 약쟁이들로 만들고 싶냐? 네 약에 addicted. 여기 addicted 나왔잖아요. 약에 중독된 것 같은 그 약쟁이들로 만들고 싶냐 그랬더니 That's what John Irving said. 그거 내가 한 말 아닌데. Those 2 factors, a straightforward is to follow narrative voice paired with an often bewildering plot. Is that a conscious choice? 글은 쉽지만 구조는 복잡한.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냐? 그랬더니 No, it's not. When I start to write, I don't have any plan at all. I just wait for the story to come. 좀 재수없죠. 이렇게 얘기하면. 계획에서 이렇게 막 머리 쥐어짜서 한 거다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 빌어먹을 인간은 스토리가 나한테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스토리가 알아서 오더라. 이따위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I didn't choose what kind of story it is or what's going to happen. I just wait. Norwegian it is a different thing because I decided to write a realistic style, but basically I cannot choose. Norwegian wood는 뭔가 스토리가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가 작정하고 썼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Basically I cannot choose.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택할 수 없다. 스토리가 올 건지 아니면 내가 작정하고 써야 되는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랜덤으로 온다는 거죠, 이게. 랜덤으로. But do you choose the voice that's stored in that pen is the follow voice. Do you choose that? 그 voice는 그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네가 정하는 거냐? I get some images and I connect one piece to another. That's the storyline. 그렇게 스토리라인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연결을 하고 Then I explain the storyline to the reader. You should be very kind when you explain something. If you think it's okay, I know that it's a very arrogant thing. Easy words and good metaphors, good allegory. So that's what I do. I explain very carefully and clearly.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냐?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arrogant한 거고, 좀 건방진 거고, 쉬운 단어와 좋은 비유와 좋은 엘리고리를 써갖고 친절하게 독자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냥 뭔가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냥 쭉쭉쭉쭉 써가면은 독자들은 못 따라올 수 있다. 이걸 자기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Does that come natural for you? 자연스럽게 오냐? I'm not intelligent. I'm not arrogant. I'm just like the people who read my books. I used to have jazz club and I made the cocktails and I made the sandwiches. I didn't want to become a writer. It just happened. 이런 게 좀 재수없는 거죠. 그죠? 일반인들의 의미에서는. 나는 그냥 ordinary people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닐까 여기서 그냥? 근데 어느 순간 extraordinary가 된 거죠. extraordinary. 비범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비범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뭐야?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비범해지는 거야?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좀 재수없게 느껴지죠? It's a kind of gift, from the heavens. 이런 건 하늘이 주는 능력이야. 니들은 꿈도 꾸지 마. 이런 얘기 아닙니까? So I think I should be very humble. 그러니까 난 좀 겸손해야 된다. Okay. At what age did you become a writer? Was it a surprise to you? 몇 살 때 됐냐? When I was 29 years old. Oh yes, it was a surprise, but I got used to it instantly. 근데 금방 익숙해졌다? 처음에 조금 놀랐는데 금방 익숙해졌다. 왜? 원래 그랬던 것처럼. 왜?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였으니까. 아우, 좀 재수없다. Instantly, from the first day of writing, you felt comfortable? I started writing at the kitchen table every midnight. It took 10 months to finish that first book. I sent it to a publisher and I got some kind of prize. So it was like a dream. I was surprised to find it happening. 처음엔 그냥 일 끝나고 그 재즈 클럽에 썼다 그러잖아요. 일 끝나고 키친 테이블에서 썼대요. 그 일하는 가게에서 썼겠죠. But after a moment, I thought, yes, it's happened and I'm a writer. Why not? It's that simple.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는 받아들였대.
How did your wife feel about your decision to start writing? 뭐 안 나올 수 없는 질문이죠. 결혼한 사람이고 생활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재즈 클럽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쓰고 작가가 되겠다고 하니 마누라 뭐라 그러든 그랬더니 바가지 안 긁든 She didn't say anything at all. And when I said I'm a writer, she was surprised and kind of embarrassed. 놀라고 당황하더라. 나는 이제 작가다 그랬더니 Why was she embarrassed? Did she think you wouldn't make it? 안 될 거라고 생각했나? To become a writer is kind of flash. 좀 반짝반짝 조금 빛나는 일 그런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평범한 사람인데. Who are your mothers? What Japanese writers influenced you? 뭐라 그럴 거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일본 작가가 누가 그 당신에게 영향 끼쳤냐 그러면 하루키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도 난 일본 작가들한테 별로 영향받은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항상 여기서 뭐라 그랬나 봅시다. I didn't read many Japanese writers when I was a child or even in my teens. I wanted to escape from this culture. I felt it was boring, too sticky. 너무 관계가 끈적끈적하다. 좀 쿨하게 난 살고 싶었다. 그래서 일본 책은 별로 뭐 읽지도 않았고. Wasn't your father a teacher of Japanese literature? 이게 문제죠. 아빠가 그 학교 국어 선생 아니었냐? 그게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는 밝히죠. 무라카미가 자기가 의식적으로 아빠가 그 고등학교 때 자기한테 그랬잖아요. 그 고문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 일본의 그 전통적인 옛날 문장들. 우리나라도 그 중세 국어가 있듯이 일본에도 중세 일본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 가르쳤다고. 그래서 거기서 의식적으로 벗어나고 싶었다고. 지긋지긋했다고. Right, so it was a father-son relationship too. I just went toward Western culture, jazz music and Dostoevsky and Kafka and Raymond Chandler. It was my own world, my fantasy land. I could go to St. Petersburg and West Hollywood if I wanted. That's the power of the novel. You can go anywhere. Now it's easy to go to the States. 지금은 United States 말하는 겁니다. State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 조금 문제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go to States 그러면 go to US가 아니라 go to United States가 아니라 go to States 그러면 마치 어떤 어감이냐면 자기가 원래 그 고향 자기 원래 고향을 그 가는 듯한 그런 어감이에요. 향자 어떻게 쓰나? 어떻게 쓰나? 모르겠다. 이제 한자를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나름 중문과 출신이거든요, 제가. 중문과 졸업한 사람인데 중원시라 그러죠. 다 까먹었어요. 하여간 좀 고향에 간다는 듯한 그런 어감이거든요. Go to the States 그러면. 그런. Now it's easy to go to the States. 지금 미국 가기도 편하지만 everyone can go anywhere in the world. But in the 1960s, it was almost impossible. So I just read and listened to the music and I could go there. 상상 속에서. It was a kind of state of mind, like a dream. 아빠에게서 벗어나서 서양 쪽, 그쪽으로 자기는 꿈속에서 정신적으로 그쪽으로 항상 도피했었다. And that led at some point to writing. 그게 결국 나중에 당신 글을 쓰게 만든 거냐 그랬더니 Right. When I was 29, I just started to write a novel out of the blue. Out of the blue. 이게 원래 표현은 out of the blue, there comes thunder. 이런 뜻이에요. Out of the blue, there comes the thunder. 청천벽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청천벽력.
병력은 못 쓰고요. 그 라이트닝입니다. 라이트닝. 멀쩡한 날씨에 갑자기 천둥번개 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Out of the blue there comes a thunder. 이 표현에서 뒤있게 빠진 거거든요. 그냥 out of nowhere 하고 같은 말이죠. I wanted to write something, but I didn't know why. How? 어떻게 써야 될지. I didn't know how to write in Japanese. I had read almost nothing of the works of Japanese writers. 그러니까 일본말로 쓰인 책을 본 적이 없는 거죠. So I borrowed the style, structure, everything from the books I had read. American books or Western books.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뭐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뭐 문장이 뭐 번역체네, 뭐 어쩌네, 어쩌네. 그러니까 못 보던 스타일이니까. As a result, I made my own original style.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스타일이 됐다. So it was a beginning. 그렇게 시작을 했다. 그랬더니 your first book was published. You won a prize and were more or less on your way. 그런 다음에는 쭉 당신의 길을 갔다. 상도 받았고. Did you begin to meet other writers? 그래서 이제 문단의 다른 일본 작가들 만났느냐 그랬더니 no, not at all. 그 다음부터도 교류가 없었다는 거죠. 일본 작가들하고는. 그러니까 그 일본 문학의 이방인, 아웃사이더 완전 그거였죠. You had no friends who were writers at the time? None. 작가 친구가 한 명도 없었대요. And over time, did you meet anyone who became a friend or colleague? 계속 같은 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당연히 문학계에 진출하면 문학계 그 같은 동료 작가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계속 반복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no, not at all. 전혀 그렇지 않았대. To this day, you have no friends who are writers? No, I don't think so. 계속 반복. Is there no one you show your work to when it's in progress? Never. 같은 말 계속 반복. How about your wife? 그랬더니 이제 좀 다른 말 나오겠죠. Well, I showed the first manuscript of my first novel, but she claims she never read it. So she got no impression at all, I guess. 마누라한테 처음에 보여줬는데 읽지도 않았대더라. She wasn't impressed. 별로 재미없었나 보네. 이 오빠도 살짝 트는데 이제 슬슬. No, but that was the first draft and it was terrible. I rewrote and rewrote. 초보였기 때문에 다시 쓰고 해서 좀 나은 상태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여줬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Now, when you're working on a book, is she ever curious when you're writing? 지금은 좀 당신 작품에 관심을 갖냐? She's my first reader every time I write a book. 지금은 쓰면 처음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가 글을 쓰면 처음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 동료 작가 이런 사람은 없는데 지금 마누라한테 제일 처음으로 보여준대요. I rely on her. She's a kind of partner to me. It's like Scott Fitzgerald. For him, Zelda was the first reader. F. Scott Fitzgerald 얘기 또 하는 거죠. 이 사람들 관계가 그랬듯이 나도 그렇다 마누라하고. So you've never felt at any point in your career that you're part of any community of writers. 계속 반복적으로 묻죠. 이 오빠도 좀 오버하는데? 아니라는데 왜 끝까지 물어보는겨?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인터뷰어도 인터뷰하는 사람도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뭐냐면 아니 그 서양 애들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작가들 꽤 있거든요. 서양 작가들은. 근데 이 사람도 근데 일본인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는 거죠. 일본인들은 이럴 거야. 근데 자기가 알기로 일본 애들은 이렇게 독고다이로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싸바싸바 서로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는 애들로 아는데 난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일본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으로 따지면 I'm a loner. 난 독고다이야. I don't like groups, schools, leader circles. At Princeton, 프린스턴 대학에서 내가 잠깐 가르칠 때도 there was a luncheonette or something like that. 뭐 점심 먹는 그런 모임이 있나 봐요. And I was invited to it there. Joyce Carol Oates was there and Toni Morrison was there. And I was so afraid. 대단한 작가들이죠. 근데 이현야는 책을 너무 많이 써. 이현야가 책을 계속해서 내는 속도를 독자들이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이 써갖고. 골라 읽어야 돼,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요. 저도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토니 모리스는 유명하죠? 노벨상 아마 받았을걸요? 이현자는?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대단한 작가들이니까 좀 쫄았다는 거죠. I couldn't eat anything at all. 한번 가긴 갔나 보네. 근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 Mary Morris was there and she's a very nice person. Mary Morris도 작가겠죠. Almost the same age as I am and we became friends, I'd say. But in Japan, I don't have any writer friends because I just want to have distance. 나는 좀 일본 작가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싶었다. 일본 작가들 들으면 정말 섭섭하겠죠? 아니 미국 가서는 그 사람 앞에서 밥도 안 넘어갈 정도면 얼마나 엄청난 존경심을 품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상대 미국 작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캐주얼하게 편하게 잘 먹었겠죠. 근데 너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으니까 밥도 안 넘어갈 정도의 그런 감정을 동료 작가들한테 느끼면서 일본 작가들하고는 아예 그냥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 새끼 뭐야? 이 소리가 자동으로 나 같아도 나오겠어? 일본 작가라면. You wrot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Weinberg Chronicle in the US. Did living there have any clear effect on your writing process or on the text itself? 글을 쓰는 과정이나 책 내용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미국 가서 당신이 그 책 대부분 썼는데 During the 4 years of writing the Weinberg Chronicle, I was living in the US as a stranger. 그때 보스턴 지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잔문에 보스턴 마라톤에도 참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That strangeness was always following me like a shadow, and it did the same to the protagonist of the novel, 주인공. Come to think of it, 생각해보니까 if I wrote it in Japan, it might have become a very different book.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요? 과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 나오는 거. 혼합가정법이라고 배우죠? 그런 거 아세요? 몰라도 돼요. 네. If I had written it in Japan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counterfactual, 그러니까 과거의 일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If I had written it in Japan, it might have become a very different book.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이렇게 had written이 아니라 wrote라고 해갖고 혼합가정법을 써도 사실은 큰 문제는 발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를 쓰느냐, 그냥 단순 과거를 쓰느냐. 이 부분이 counterfactual subjunctive, 가정법 과거 완료인가 아니면은 hypothetical subjunctive, 가정법 과거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앞쪽을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My strangeness while living in the US differed from the strangeness I feel while in Japan. It was more obvious and direct in the US, and that gave me a much clearer recognition of myself.
The process of writing this novel was a process similar to making myself naked in a way. Making myself naked. 나 스스로가 나를 드러내는 거죠. Are there people currently writing in Japan whose books you read and enjoy? 내가 만약에 하루키였으면 짜증 한번 냈을 것 같아. 아니, 동료 작가들하고 교류 안 한다니까. 끝까지 또 물어보잖아요? 야, 요새 너희 동료 작가들 그 책들 중에 읽는 거 있느냐? 교류 안 한다니까. Yeah, some of them. 그 와중에 또 얘기를 해주네요. 류 무라카미.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고 무라카미 류가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나 요시모토. 나 별로던데 이 오빠들 다. 바나나 요시모토는 언니구나. 이거 별로던데. Some of her books I like, but I don't do any reviews or critics. I don't want to be involved in that. 얘들하고 엮이고 싶진 않다. 근데 가끔 얘들을 뭐 쓰는지는 읽는다. Why not? 아, 짜증난다 진짜. 왜? I think that my job is to observe people and the world. 사람과 세계를 자기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And not to judge them. I always hope to position myself away from so-called conclusions. 결론을 내고 싶지 않다. I'd like to leave everything wide open to all the possibilities in the world. 그냥 그대로 오픈 퀘션으로 열어놓고 싶고. I prefer translating to criticism. Prefer A to B. A를 B보다 더 좋아한다. translating 하는 게 더 좋다. 그 비평 같은 거 하는 것보다. Because you are hardly required to judge anything when you translate. 왜냐하면 비평을 하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translate 할 때는 평가 안 해도 되니까. Line by line, I just let my favorite work pass through my body and my mind. 내 몸과 마음을 외국어가 들어와서 자기 모국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 사람은 그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We need critics in this world for sure, but it's just not my job. 비평이 있을 필요는 있는데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일. Getting back to your own books, hard-boiled American detective fiction has clearly been a valuable resource. 하드보일드라는 건 뭐냐면 딱 끊어지는 한마디로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는 아이씨 이래서 고등학교를 잘 다녀야 돼. 제가 고등학교 다니다 때려쳤거든요. 고2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그런 용어들이 잘 이게 안 돼요. 아, 만연체 생각난다. 그러니까 만연체가 아니고 만연체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보일드 아메리칸 디텍티브 픽션에서 많이 네가 뽑아온 것 같다. 만연체의 반대말. When were you exposed to the genre and who turned you on to it?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가네요. 내가 레코딩한 지 얼마나 지났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끊을게요. 이것도 아무래도 4번이나 5번으로 끊을 것 같다. 일단 저도 너무 깜깜하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산보하는 게 좀 덜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끊고 산보 갔다 와서 이것저것 처리할 일들이 좀 있어서 그 처리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저녁 때라도 다시 레코딩을 연결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